여러분, 소변을 보기 위해 아직도 화장실 벽에 기대야 한다면, 아니면 발기가 한순간이라기보다는 추억처럼 느껴진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막힌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밤, 베개에 머리를 얹기도 전에 두 가지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제임스 박사입니다. 30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진 남성 건강 전문가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수천 명의 남성들이 삶의 가장 개인적인 부분에서 힘과 통제력,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닌 더 똑똑하고 간단하며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습관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충격적인 건,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거나 발기가 중간에 꺼지는 진짜 이유는 나이 또는 테스토스테론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아주 사소한 밤 습관 5가지가 핵심인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 습관을 배우지 못하거든요. 오늘 밤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몇 분만 투자하면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크게 개선하고, 과민해진 골반 근육을 진정시키고, 소변 후 불편한 점액을 줄여주고, 다시 다리 사이에 있는 음경을 자랑스럽게 느끼며 잠에서 깨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방법은 가장 강력한 방법인데, 거의 대부분의 남성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몇 분만 저와 함께 해주시면 집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닥 매트도, 헬스장도, 부끄러움도 없이요. 오늘 밤 5가지 강력한 습관을 소개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건강관리를 되찾고 싶은 60세 이상 남성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더 이상의 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에 하나를, 그렇지 않다면 2를 입력해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나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알았으니, 오늘 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5가지 일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속임수가 아닙니다. 제 나이든 환자 수천 명이 실제로 효과를 보기 위해 사용해온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약한 발기, 밤늦게 화장실 가는 것, 혹은 더 이상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에 지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200에서 400mg을 섭취하세요. 제 오랜 환자 중 한 명인 로버트는 70대 초반에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몸이 점점 남자로서의 삶에 대한 갈망을 줄여가는 것 같다고 느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다. 밤새도록 야단법석을 떠는 건 아니지만 제 피부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게 그리워요. 그의 주된 불만은 약한 발기, 밤에 갑자기 소변을 보는 것, 그리고 화장실 사용 후 불편한 소변 누기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었다. 로버트는 질병도 없었고 심각한 호르몬 불균형도 없었지만 몸 상태가 확실히 좋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한 후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마그네슘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60세 이상의 남자 대부분이 같은 처지인데도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남성 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간과되는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300가지가 넘는 신체 기능에 관여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근육 이완, 신경 신호 전달, 그리고 혈관 확장입니다. 즉,
골반 근육의 긴장감, 방광 조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음경으로 흐르는 혈류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몸은 낮은 수준의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근육이 긴장되고 신경계는 약간 켜진 상태로 고정됩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몸은 제대로 휴식, 회복 또는 회복 상태로 전환되지 못하는데 이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발기에 필요한 바로 그 요소들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골반 저근이 이완 능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골반 저근 강화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끊임없이 긴장되면 지치고 약해집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이러한 긴장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전신 근육 이완을 촉진하며 성기능을 억제하고 수면을 방해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글리시네이트 형태는 생물학적 이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체가 실제로 흡수하고 활용하는 반면 마그네슘 산화물이나 시트르산과 같이 위장을 불쾌하게 하거나 단순히 체내를 통과할 수 있는 저렴한 형태와는 달리 매우 강력합니다. 로버트에게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쯤에 소량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200mg을 밤에 복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2주 만에 그의 야간 배뇨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그 달 말쯤에는 아침 발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정말 내 기억에 남는 것이었다.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니야.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여전히 유능하고, 여전히 나 자신이라는 느낌이야. 이는 여러분의 야간 루틴의 단 하나의 간단한 추가 사항의 힘입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깨어났을 때 상쾌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마그네슘이 더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으로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우리 나이에 더 나은 수면은 단순히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 혈관을 회복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신경계를 재설정합니다. 이것이 깨지면 남성 건강의 모든 부분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식사 후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캡슐 한두 개를 물 한 잔과 함께 드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보충제가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혈류, 방광 조절, 그리고 골반 이완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 하나를 제거하는 게 핵심입니다. 더 깊은 잠을 자고 더 맑은 기분으로 깨어나며 조금씩 신체가 균형을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근육을 이완하고 더 깊은 잠을 자는 것은 그 첫 단계일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 방광과 음경 밑부분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다시 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작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장비도 필요 없고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예 하지 않고 침실과 욕실에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이 단계들이 유익하다고 생각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해서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제 이러한 기세를 이어가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둘째, 침대에서 이 3가지 스트레칭을 하세요. 총 6분 걸립니다. 저는 프랭크라는 환자를 한번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이자 5아이의 아버지였으며 정말 마음에 걸리는 일이 아니면 절대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 사무실에 앉아 몸을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침실에서도, 심지어 욕실에서도요. 소변을 보면 침이 나고 아랫도리가 튼튼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계속 듣다가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양말을 서서 신을 수 있나요? 그는 웃으며 아니라고 말하며 그것이 그의 발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었다. 사실은 그것이 전부예요. 60대, 70대, 심지어 80대의 대부분 남성은 자신도 모르게 점차 엉덩이의 유연성을 잃어갑니다. 엉덩이, 사타구니, 허벅지, 골반저 근육은 수년간 앉아서 운전하고 책상에서 일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스트레칭을 피하면서 긴장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긴장감은 마치 팽팽한 밧줄처럼 골반저근을 잡아당긴다는 것입니다. 골반저근은 방광과 발기기관을 감싸고 있습니다. 발기가 힘들면 혈류가 감소하고 신경신호가 뒤섞이며 소변을 완전히 배출하거나 강한 발기를 유지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부드럽고 편안하면서도 노년 남성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방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침대에서 하는 3가지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프랭크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움직이는 게 내 성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바로 그거죠. 그리고 몇 주 동안 밤마다 이런 스트레칭을 반복한 결과 소변을 볼 때 압력이 덜해지고 소변이 덜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느껴지는 딱딱한 발기 현상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에게 처음 가르친 스트레칭은 간단한 사타구니 벌리기였습니다. 그가 등을 대고 누워있는 동안 한쪽 무릎을 위로 당겨서 살짝 옆으로 내리게 했습니다. 잡아당기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그냥 중력에 맡겨두세요. 그는 30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한 뒤 방향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자 긴장감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타구니를 잡아당기는 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어요. 자유였죠. 그의 엉덩이가 열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하체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그에게 냄비 저어주기라고 부르는 느린 동작을 시도하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두 무릎을 안으로 당기고 천천히 넓은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를 풀어주는데 그치지 않고 방광과 전립선 주변의 신경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프랭크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것들이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신호예요. 오랫동안 잠잠했던 근육이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코브라 스트레칭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엎드려 누워 손바닥을 어깨 옆에 두고 엉덩이는 내리고 팔굽혀펴기처럼 상체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이 스트레칭은 하복부와 골반 바닥, 즉 코어와 발기 근육이 만나는 곳까지 깊숙이 당겨줍니다. 마치 오랫동안 뻣뻣하고 건조했던 스펀지를 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력이 절실히 필요한 조직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 3가지 스트레칭의 매력은 정말 간단하다는 거예요. 바닥 매트도 필요 없고 엎드려 눕고 일어서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요. 오직 당신의 침대, 그리고 잠들기 전 몇 분의 집중력만 있으면 돼요. 프랭크가 말했듯이 한 달 동안 이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뻣뻣한지 알게 됐어요.
유연성이 필요 없고 운동신경이 예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작하면 돼요. 매일 밤 건너뛰면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매일 밤 약속을 지키면 오랜 시간 동안 긴장 속에 묻혀있던 자신의 또 다른 조각이 깨어납니다. 중요한 건 엉덩이와 골반 근육이 풀리기 시작하면 몸의 반응이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방광의 신호가 더 명확해지고 발기가 더 빨리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망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에 가는 동안 하는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매일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제 이 실수를 바로잡아 봅시다. 셋째, 화장실에서 이중 배변 기법을 사용하세요. 몇 년 전, 월터라는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68세였고 은퇴한 정비사였는데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원칙적인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고 손에 노트를 들고 있었으며 제가 하는 모든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좌절감에 차서 심지어 당황한 모습으로 병원에 왔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다. 오줌 누고 나서 지퍼를 올리고 2분 후에 속옷에 따뜻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가끔은 혹시 몰라서 속옷을 하나 더 챙겨야 할 때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월터의 상황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사실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가장 흔하면서도 간과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소변을 다 봤다는 생각에 살짝 흘러내리는 것, 단순히 짜증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신호입니다.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고 골반적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체의 신호입니다.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로감염, 수면장애, 심지어 수치심이나 고립감과 같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터에게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을 물었습니다. 이중 배뇨를 해본 적 있나요? 월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더군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겠지만 방광 기능을 개선하고 조절 능력을 되찾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가 그에게 설명해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중 배뇨는 소변을 보고 잠시 멈춘 후 숨을 쉬고 다시 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했다고 생각되면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어깨와 배를 이완한 후 다시 한번 부드럽게 시도해 보세요.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방광 바닥에 남아있던 마지막 소변을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근육의 조절이 지연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뇌, 골반 근육 사이의 소통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이중 배뇨는 이 근육들이 다시 균형을 맞출 기회를 줍니다. 월터는 바로 그날 밤부터 이중 배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기에 서서 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게 너무 어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초 후, 두 번째 소변이 새어 나왔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확실히 진짜 소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소변 후 흘러내리던 분비물이 옅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그는 더 깨끗하고 자신감이 생겼으며 더 이상 예비용 팬티를 입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의 하루와 자존감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승리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위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밤에 다시 일어나야 할지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지를 계속 고쳐 입지 않고도 욕실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성들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몸이 다시 협조하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요, 무료라는 거죠. 약도, 시술도 없이 그저 자각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항상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잠깐 들렀다 나오는 것처럼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지나가죠. 하지만 방광은 가스탱크가 아닙니다. 근육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방광도 이완하고 완전히 수축할 시간이 주어지면 더 잘 기능합니다. 자,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중 배뇨가 하룻밤 사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 섭취, 골반 스트레칭, 그리고 숙면과 함께하면 하체 기능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소변 줄기가 더 굵어지고 예전에는 몸소리치게 만들었던 소변 방울이 거의 없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방광이 더 완전히 비워지고 골반저가 이완되면 발기도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배뇨를 조절하는 신경망은 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쪽 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 다른 쪽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되찾으면 모든 것이 함께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몸이 안에서부터 더 잘 작동하도록 재교육하는 것이죠. 재훈련에 대해 말하자면 이러한 개선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남성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지루하게 느껴져서 무시하는 부분이지만 어쩌면 올해 가장 중요한 건강 결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뭔지, 그리고 왜 당신의 밤 루틴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글을 읽고 계시고 이 글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한 번을 눌러서 따라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이어서 네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취침 시간을 엄격하게 정하고 꼭 지키세요. 40대 후반에는 잠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했어요. 늦게까지 일하고, 전화에 답하고, 서류 작업을 끝내고, 몇 시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반복했죠. 50대가 되어서야 몸이 심각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졸린 상태로 깨어나고, 밤에는 몸이 뻐근하지만 피곤하고, 낮에는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개인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기가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욕도 예전 같지 않았고요. 밤에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연구를 더 깊이 파고들고 내 습관을 되돌아볼수록 수면이 남성 건강의 거의 모든 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저는 나이 든 남성 환자들에게 수면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피곤한지 여부뿐 아니라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수면 시간은 얼마나 규칙적인지, 그리고 충분히 푹 잤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까지 물어봤습니다. 몇 번이고 그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5시간이나 6시간 정도 나눠서 잔다는 거였죠.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 그럴 때면 저는 몸을 기울여 부드럽게 하니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어도 몸은 수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수면이 필요합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체중을 조절하고 물론 강한 발기와 안정적인 방광을 유지하고 싶은 남성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꾸준히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이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고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하며 혈관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골반저근까지 피로해지기 시작하여 야간에 더 많은 요실금을 느끼고 성욕이 약해집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말하는 것과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여러분은 수면을 협상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중요한 약속을 정하듯 취침 시간을 정하는 것이죠. 몸의 루틴을 정해 매일 밤 언제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고 재설정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쉬운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내는 TV 보다가 잠이 드는데 당신은 깨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당신은 늘 밤늦게까지 깨어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습관은 바뀔 수 있고 이 습관은 다른 어떤 습관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72세의 전직 경찰관 루이스는 10년 넘게 자정 전에 잠자리에 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이면 알라 기자의 앉아 뉴스를 보고 채널을 돌리다가 가끔은 TV를 켜둔 채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같이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에게 밤 10시 30분 정각의 취침 시간을 정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웃으며 그건 늙은이들이나 하는 짓이야 라고 농담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동안 꾸준히 노력하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3번 깨던 것이 한 번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정하고 지속시간이 짧았던 발기가 더 오래 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다시 인간답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피곤함도 덜하고 짜증도 덜 나고 더 통제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야. 생물학이지. 깊은 수면 동안 몸은 테스토스테론을 회복하고 혈관을 회복하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제거합니다. 이때 발기에 필수적인 산화질소가 자연적으로 생성됩니다. 이때 방광이 다시 활성화되어 끊임없이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때 뇌는 친밀감을 조용히 망칠 수 있는 안개와 불안을 걷어냅니다. 몇 년 동안 대여섯 시간씩 잠을 제대로 못 자셨다면 이해합니다. 그게 당연해지니까요. 하지만 몸이 원하는 것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좌절하거나 당황한 채로 보내는 밤이 줄어들고 다시 강인하게 깨어나는 아침이 늘어날 거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건 환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노력한다면 더 나은 수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자리에 들 시간을 정하세요. 꼭 지키세요. 저녁 식사 후 이메일 확인도, TV 앞에서 잠도 자지 마세요.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휴식이라는 선물을 스스로에게 주세요. 당신의 몸은 치유될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며 당신의 도움 없이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이제 숙면, 스트레칭, 마그네슘 섭취, 그리고 올바른 배뇨 습관을 통해 적절한 환경을 조성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경고하는데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모든 노력을 지속적인 변화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5째, 골반 저근육 이완. 케겔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찰리라는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66세였고 이혼녀였으며 다시는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케겔 운동도 해봤고 보충제도 먹어봤지만 아무것도 제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그는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니라 그저 실망해서 한 말이었다.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침실이나 욕실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남자들에게서 너무나 자주 본 일종의 지친 체념이었다. 찰리의 이야기는 제가 거의 매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남성들이 골반적은 강화에 쏟는 노력은 존중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중요한 한 조각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문제는 항상 약함이 아니라 긴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골반적 근육을 조이고 쥐어짜고 수축시키라는 말을 듣습니다. 마치 더 많은 노력이 항상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부위가 이미 긴장되어 있고 근육이 수년간 긴장, 스트레스, 나쁜 자세 또는 외상으로 인해 과도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 수축을 더 많이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입니다. 나는 찰리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만약 문제가 당신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결코 진정으로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그때 나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무언가를 소개했습니다. 골반적 근육 이완. 이건 덜 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골반 건강은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근육은 강해야 하지만 동시에 유연하고 반응성이 뛰어나고 이완되어야 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남성의 경우 골반적 근육이 하루 종일 낮은 수준의 수축 상태에 갇히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 끊임없는 긴장은 방광을 압박하고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며 신경계를 예민하게 만듭니다. 저는 찰리에게 풍선 호흡이라고 부르는 간단한 야간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어떤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찰리가 등을 대고 누워 하복부에 의도적으로 숨을 쉬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풍선의 공기가 가득 차듯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6에서 8초 동안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모든 것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에게 숨을 내쉴 때마다 사타구니, 엉덩이, 아랫배가 침대 속으로 녹아드는 것을 상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3분 동안만 그렇게 했습니다. 2주 만에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변이 더 잘 나오고 점액질도 거의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침에 더 강하고 잦은 발기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골반적으로는 움직이고 반응할 공간이 생겼습니다. 혈류는 제한되지 않았고 신경신호는 더 명확하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잠자고 좌절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단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누수를 해결하거나 더 강한 발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통합적이고 건강한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재교육하는 것입니다. 골반저가 안정되고 균형을 이루면 뇌는 더 명확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방광은 소변을 더 효과적으로 참았다가 배출할 수 있습니다. 성기능도 더 민감해지고 더 안정적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호흡 운동은 실제로 행동하고, 반복하고, 웨이트 트레이닝하는 것만큼 남성적이거나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약속해요. 이건 남자로서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운동 중 하나예요. 고요함이 힘을 만들고 해방감이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 많은 긴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흐름이 필요합니다. 찰리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해줬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밤 골반적은 이완법을 연습한 후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단순히 운동 능력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마침내 제 몸과 다시 연결된 것 같아요. 몸과 싸우는 걸 멈춘 것 같아요. 그러한 연결감, 자신의 건강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마그네슘으로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고, 방광을 더 완전히 비우고, 더 나은 수면을 취하기로 결심하고, 마침내 골반저근이 숨을 쉴 수 있게 했습니다. 강력한 기반이네요. 하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간과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지 사라질지는 사고방식의 변화에 달려 있으며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젊고 유능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집으로 가져와 보자. 결론.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과 마주 앉아 있다는 것은 깊은 겸손함을 느끼게 합니다. 저는 그런 대화를 수백 번도 더 나눴습니다. 진찰실에서, 때로는 줌을 통해 나누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좌절감과 두려움이 조용히 뒤섞였습니다. 그가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효과가 없는 방법을 시도했거나 다른 방법이 있다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제 말을 들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절대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5가지 강력한 습관을 배웠습니다. 각각은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습관들이 모여 노화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멈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강하고 자랑스럽고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싶어하는 당신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유행이기 때문이 아니라 근육, 신경, 혈류가 대부분 남성이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깊은 휴식 상태에 의존하기 때문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 몇 년간의 뻣뻣함을 역전시키는 방식으로 몸을 움직여 엉덩이와 사타구니를 열어 건강한 배뇨와 더 강한 발기를 뒷받침하는 혈관과 신경을 풀어줍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서둘러야 하는 일이 아니라 조용히 인내심을 갖고 주에 깊게 실천하는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마침내 당신을 괴롭히던 소변 방울을 끊게 됩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수면을 신성한 것으로 여깁니다. 덧붙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이 회복되고 몸이 재설정되고 남자로서의 건강에 중요한 모든 시스템의 불빛이 다시 켜지는 바로 그 기관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쉬세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골반저근이 부드러워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힘은 꽉 쥐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는 데서, 언제 수축하고 언제 풀어야 할지 아는 데서 온다는 것을 몸이 기억하도록 하세요.
많은 남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언급한 거예요. 몸이 여전히 긴장과 투쟁에 갇혀 있다면 어떤 보충제도, 스트레칭도, 요령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골반저 근육을 이완시키면 전체 신경계의 치유가 안전하다, 활동이 안전하다, 느낌이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5가지 습관 모두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 시작하세요. 오늘 밤이요. 완벽한 계획도 필요 없고, 헬스장 멤버십도 필요 없고, 비싼 약도 필요 없어요. 당신에게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들이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모습을 봤습니다. 말없이 수치심을 느끼던 그들이 조용한 자부심으로 변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친밀감을 피하던 모습에서 다시 관계를 시작하게 된 모습도 봤습니다. 매일 밤 질 분비물이 새던 모습에서 아침까지 곤히 잠들게 된 모습도 봤습니다. 평평하고 믿을 수 없는 발기에서부터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발기까지. 이 이야기들은 기적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짐이 아닌 가치 있는 목표로 여기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단순히 시청해 주셔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혼자 걸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제가 공유한 내용이 질문이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그것들을 읽고 답장합니다. 저의 사명은 여러분과 같은 남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 활력, 관계라는 것을 되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알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밤 이 탭을 닫고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TV를 끄고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심호흡을 하고 잠자리에 드세요. 그리고 몸이 지금까지 조용히 요청해 온 지원을 제공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기억하게 두세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당신 안에는 아직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은 오늘 밤 바로 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통찰력을 하나라도 주었거나 여러분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게 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소한 내용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유튜브에서는 남성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여러분처럼 조용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남성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친구, 형제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보세요. 답을 찾고 있지만 질문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유용하다면 간단한 댓글 하나라도 좋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댓글을 하나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영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 또는 아직도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만드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더욱 강하고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남성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